자,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1하고 4,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예상을 해보고 가도록 하자고. 자, 4,1은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겠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더 편하게 문제를 바꿔주면 좋겠네요. 어차피 거리의 최소값 문제거든요. 이 거리의 최소값 문제예요. 거리를 구하는 것이지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 칸씩 모여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산하기가. 이해되니? x축으로 y축으로 한 칸을 내려버리면은 얘는 그냥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4,0이 될 테니까 관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어차피 길이 문제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되니? 그리고 이제 최단거리 문제는 자주 나오는 소재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접선과 이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여기에 좌표는 그러면 a, a 세제곱으로 잡으면 되고요. 여기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를 p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놈만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PA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F'P는 얼마예요? 3P의 제곱. PA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하면 되니까 이 방정식을 저 P는 뭐야? A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A-4를 곱하면 3A의 5제곱은 마이너스 A의 플러스 4가 되고 3A의 5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인데 우리가 숫자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A가 얼마? 1.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죠? 1,1이 되고요. 그때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거리가. 이해되세요? 이것을 좀 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 이 최단거리 문제는 접선하고 수직이 되는 개념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기울기 등을 이용하는 거죠. 뭐 크게 간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얘가 y는 x의 세제곱 4,0에서 접선하고 수직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각형, 뭐 닮음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짭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방향성만 잡고 갈게요. 이 점의 좌표가 a, a의 세제곱. 여기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들이고 여기 등장하는 삼각형은 모조리 다 닮음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모조리 다 닮음이죠. 근데 여기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A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변의 길이의 B가 1대 3A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기울기잖아요. 1대 3A의 제곱. 맞니? 1대 3A의 제곱.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3A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좌표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요 놈의 1대 3A의 제곱. 이해되니? 그러니까 저기에 이 변의 길이는 4를 3A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는 4 나누기 3A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길이가 나오겠죠? 이거 방향만 잡고 갈게요.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닮은 B가 지금 요 놈이 높이가 지금 뭐예요? A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a의 세제곱 대 3a의 제곱분의 4. 역시 간단하지 않죠? 아까 a 5제곱 나온 이유입니다. 그게 요 길이가 4-a 대 얼마? 4 해서 식 정리하면은 결국엔 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매우 심플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신 게 42번이었습니다. 독특한 문제고요. 함수 추론 문제인데 좋죠. 이런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자, f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세 실근이 이 아이가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이 3개가 있다. 세 실근이라는 말은 y는 절대값 fx라는 놈하고 y는 절대값 fa라는 놈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3개다 라는 거고요. 그래프를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 되겠죠. 일단 먼저 대충 n의 위치는 모르지만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을 씌워 올렸으니까 저렇게 콩콩콩 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여기다가 교점이 3개가 되게 선을 그리셔야죠. y는 절대값 fa. 만약에 이게 y는 절대값 fa라면은 요런 점이 a가 될 수 있는 값들이에요. 맞나요? 이 값이 절대값 fa니까 이런 점이 a가 될 수 있는 점이 a예요. 이해되니? 근데 이 상태에서는 교점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적당히 내려다 보면은 만약에 n이 딱 3이어서 대칭의 위치라면은 교점이 4개가 될 거고 좀 많네요. 6개가 될 거고 여기에서 교점 몇 개가 됩니까? 3개입니다. 여기 교점 3개인데 이게 너무 많죠. 이 교점 3개인데 이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3개가 나오죠. 0하고 n하고 6.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2선이고요. a가 n이어도 2선이고 a가 6이어도 2선이에요. 됐니? a가 뭐가 아니라고 했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수 a의 개수가 총 2개가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더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한쪽이 좀 더 볼록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 아이를 그림을 한쪽이 좀 더 낮고 좀 더 올라가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교점이 2개 교점이 몇 개 됐니? 3개가 됐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게 무려 이렇게 3개가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a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y는 fa거든요.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그리고 아까 더 내려가 봐야겠지? 3개. 여기는 몇 개? 4개인가요? 4개, 4개, 5개, 6개, 여기도 3개. 여기 3개니까 너무 많아졌네 이제. 5개나 됐어요. 안 되겠네요. 3개가 되려면은 생각해보니까 밑에는 2개가 고정으로 있거든요. 고정으로 있어요. 위에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은 그래프의 개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n을 이동시키면 n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 붙어 있으면은 1에 돼 있으면 이게 쭉 올라가고 n이 2이면은 역시 오른쪽이 더 넓으니까 올라가고 n이 3이면은 높이가 같을 거고 n이 4이면은 왼쪽이 더 높을 거고 n이 5이면은 역시 왼쪽이 더 높을 거고 이해했어요? n이 6이면은 6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가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 우리가. n이 그러면 그래 한번 6이라고 해보자.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원래의 그래프는 6에서 접하니까 다음과 같이 올라가야 되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니까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개 여기 3개 나오네요. 그렇죠? 3개 여기가 3개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랑 3개 맞나요? 네.
될 수 있는 게 3개.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4개, 4개. 아, 여기는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케이스가 우리가 찾는 그 케이스네요. 문제에서 자연수 n값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n은 누가 돼야 돼요? 6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 실수 a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뭐 k라고 했을 때 그때 f의 뭐 2분의 뭐 3분의 n 값을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죠. 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n 값을 구하시오 해서 끝나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다시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추론 문제였고요. 다 하나씩 따져봐서 이 상황을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시험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좀 바짝 달리시게요. 다음에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힘들겠지만 월드컵은 딱 한국전 하이라이트만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보지 마세요. 월드컵 떨어집니다. 떨어져. 공부해요. 공부. 다음 월드컵을 대학생이 돼서 이빨에 술 마시면 보십시오. 다음 월드컵이 어디지? 모르구나. 미국인가? 자, 됐어요? 뒤에 4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월드컵은 내가 대신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것까지 다 응원할게요. 선생님 어디서 보실 거예요? 당연히 봐야 되죠. 결과를 실시간 중계. 새벽에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4시구나. 4시에 4시. 우리 아들들 바로 다음날 학교 퇴근하냐고 걱정하던데. 아, 다 봐요, 됐다? 아, 네. 아, 셋 다 보긴 하는데 막둥이는 뭐 막둥이는 방해만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본인이 이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좌변에 있는 항을 전부 다 우변에 있는 항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하나를 놓고 나머지 하나의 그래프를 변화시키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x의 n 플러스 1제곱은 거의 웬만하면 추론이 가능하니까 이거 놔두고 나머지 항을 저쪽으로 넘겼습니다. n 플러스 1x에 플러스 n에 n-5 이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고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x가 1보다 클 때 라고 살펴봤고요. 오른쪽은 1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편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x의 n 플러스 1제곱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왼쪽이 달라지고 오른쪽은 그냥 이 모양이에요. n이 만약에 짝수이면은 지수가 홀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n이 홀수이면 지수가 짝수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은 똑같아요. 근데 1 이유만 보니까 1에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1,1을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직선인데 이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 놈이 1이라는 지점을 뚫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기울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1,1에서 변화가 크게 1,1에서 변화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접할 때를 봐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y의 절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y 절편이 만약에 양수가 되어버리면
1,1보다 기울기가 작아야 되거든요. 1,1에서보다 작아요. 근데 1,1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얼마예요? 미분하면서 1 대입하면 플러스 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요 놈도 기울기가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1,1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1,1에서의 기울기가 요거랑 지금 접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것이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값이 더 작으면 되고 F1 값이 1보다 더 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여기 F1 값 얘가 어차피 기울기는 여기서 접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F1 값이. 그래요. 너를 내가 fx라고 하면 어차피 1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f의 1 값이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1 값은 n 플러스 1에 n에 n-5고 걔가 1보다 작으니까 정리하면 n제곱에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1은 사라지고 그래서 n은 0과 얼마 사이? 4 사이면 됩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도 돼요? 네 같아도 왜 같아도 상관없냐면요. 여기에서 1보다 큰 부분만 보자는 거죠. 지금 네.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얘가 접해도 1에서는 같은데 1보다 큰 부분은 이제 부등호가 성립을 하니까요. 부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총 4개가 되겠네요. 문자가 2개나 나와서 쉽진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 다음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면 그거 받고 하고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추려서 풀게요. 50번이랑 54, 55 네. 50번은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 게, 따져야 될 게 좀 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관찰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죠. P라는 그래프는 이게 XP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XQ는 Y절편이 마이너스 24이고 기울기가 3이에요. 어디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는지 계산해보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자, 교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8t는 3t 마이너스 24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얼마하고 얼마죠? 3하고 8이죠. 그렇죠? 3하고 8 그래요. 그러면 이 직선은 뭐 대충 요 정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3일입니다. 되었나요? 여기가 이제 Q의 위치입니다. Q의 위치라는 것은 여기가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이야. 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맞죠?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겠니? Q는 계속 앞으로 가. 그 마주보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놈이죠. 요 놈.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여기서 지금 얘는 빠꾸하고 있고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얘도 앞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얘는 지금 P는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뒤로 가고 있고
Q는 마이너스 24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되나요? 여기하고 여기서 얘는 마주보고 있는 거야. 되니? 근데 여기서 지금 위치가 같아졌죠? 만난다는 뜻이고 얘를 뒤로 가고 얘 뒤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가면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4까지가 4가 축인데요. 4에서 얘는 앞으로 가고 있고 얘는 분명히 뒤로 가고 있지만 등 뒤에 있어요. 지금 만나고 이해돼요? 마주보고 있지 않고 등 뒤에 있어. 방향은 반대야.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거지만 얘가 만나서 지나가 버리면 실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을 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처음에 위치부터 만날 때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0초부터 3초 때까지가 마주 보면서 달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위치를 이해를 해야 돼. XP는 지금 요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갔다가 다시 XP는 앞으로 가고 있고 동시에 여기 있는 Q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이쪽 방향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분명히 마주 보면서 오고 있고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마주 보면서 오고 있거든요. 만날 때까지가 마주 보면서 오는 거야. 그럼 여기 시작할 때부터 만날 때까지 3초 때까지가 마주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연립해서 시간 보면 그 뭐지? P에서 Q 빼가지고 기울기 음수에서 절대값 작아진다 치세요. P에서 Q를 빼면은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작아지는 부분. 기울기가 음수이고 이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을 찾아야겠죠. 기울기가 음수 그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양수가 돼야 돼. 양수라는 말은 P가 더 앞에 있고 Q가 더 뒤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요. 근데 이건 어쨌든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상황이. 자, 그 다음 54번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수투의 스타일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뭐 수능에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고 내신에서는 뭐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54번 질문하신 거 맞죠? 꽤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세 수의 합이 0, 제곱의 합은 6일 때 세제곱의 합의 최대하고 최소를 구하래요. 하하,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Z를 내가 없애볼게. Z는 X 플러스 Y로 할까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Z. 그리고 저기에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한 문자로 얘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6 빼기 Z의 제곱이야. 쉽지 않아 이거는. 6 빼기 Z의 제곱. 요 둘의 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합과 제곱의 합의 관계. 합과 제곱의 합의 관계.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을 하는데 다 까먹었어 우리는. 그게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습니다. 이때의 등호는 a 대 b가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했어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을 연계해서 z의 범위를 먼저 구해보려고 합니다. 한 문자로 정리할 거거든요. 저거를.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둘이 곱해서 1x 플러스 1y의 제곱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z의 제곱이고 거기에 1 더하기 1이니까 귀요미가 2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z의 제곱이니까 z의 제곱이 되어서
z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z 3z의 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z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z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었나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정리를 할게요. 자, 피곤하면은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좀 이따 피곤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시고 오시거나 해서 잠을 깨셔야 됩니다. 자,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의 최대값, 요놈 x세제곱 y세제곱을 정리해야 돼.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먼저 정리해요. 얘는 우리가 앞에 합과 제곱의 합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니까. 자, 곱셈옷이 변형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뭐가 또 필요하니? xy가 또 필요해. 그럼 이걸로 또 만들어야지. 이거 정말 순수하게 수학적인 피지컬 문제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2xy라는 거 알고 있어. 대입해서 정리해. x 플러스 y z의 제곱은 6-z의 제곱 플러스 2xy. 그러므로 xy는 넘겨서 정리하니까 2z의 제곱 마이너스 6 2로 남으니까 z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친구 그러면 x 플러스 y가 아까 z였어. 마이너스 z xy가 z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었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z였어.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z 세제곱에 플러스 z 세제곱이니까 3z 세제곱이니까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9z 이렇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기 있는 식 마무리야. 지호야 이거 봐볼래? 요 놈은 x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을 y세제곱을 한 문자인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9z로 바꿨고 뒤에는 뭐가 있니? z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z의 몇 차 함수? 3차 함수가 될 것이고 위에서 z의 범위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값을 최대 최소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수학적인 피지컬 문제이고요. 수능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개념이지만 학교 시험은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 마찬가지고 하나 질문이 또 뭐였죠? 어? 이거 아니야? 모든 실수의 값을 고를 것이죠. H의 아, 얘가 2, 곱 되나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에서 기울기가 최소이다.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점 뭐하다가 작아지다가 여기 변곡점이라는 곳에서 접선의 길이가 가장 작고 다시 커져요. 그래프로 생각해봐도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그 2차 함수가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 2차 함수 최소값은 바로 변곡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이해되니? 거기가 얼마?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변곡점의 좌표가 x좌표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극소값이 16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실수 m에 대하여 y는 m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할 때 HM이 2를 만족시키는 모든 m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점은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히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3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0, 얼마가 된다고 합시다. 0,0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일단은 미정계수부터 베끼고 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 변곡점의 x좌표는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요놈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 fx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뭐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알겠니? 두 번째는 바로 실근의 합입니다. 어떻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직선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가 만났을 때 변곡점을 지나가도 되고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어떤 세 근이 있으면 세 근의 평균이 변곡점입니다. 세 근의 평균이 변곡점에서의 x좌표이다. 그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A값은 세근의 합이거든요, 지금. 맞니? 세근의 합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A니까. 세근의 평균이 3이었으면 세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겠죠. 평균이 3이니까.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9이다라고 찾아낼 수도 있겠고, 그냥 첫 번째 걸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니까요. 미분을 두 번 해보세요. 한 번 하면은 3x의 제곱에 2ax의 플러스 24가 되고, 한 번 더 하면은 6x의 플러스 2a가 되고,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은 3을 대입해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18 플러스 얼마? 2a는 0이 되어서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9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되니? 근데 변곡점은 세 실근의 평균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더라도 변곡점 가지고는 그 사실은 인지를 해야 돼. 직선이 변곡을 지나가건 안 지나가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2, 베타 2, 감마 2, 알파 1, 알파 n, 베타 n, 감마 n의 평균이 바로 변곡점에서의 x좌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 다 더하면 변곡점 3배가 나오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A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상수항 빼고 다 구한 거거든요. 상수항 빼고 다 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미 정해진 거야. 상수항은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것밖에 안 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함수 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f'x는 a 값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의 플러스 24. 너가 0인 점을 찾아보자. 3 나누고 계산하니까 x가 2하고 얼마일 때? 4일 때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럼 저 그래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의 성질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마지막 여기가 얼마라는 것까지 1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됐니?
그리고 극소값이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대입했을 때 16이 나오는 걸 이용하면 b도 구할 수 있네요. 오케이. 내 말 알겠니? 근데 b를 구할 때 4를 대입하면 숫자가 크니까 1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F1은 16이다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저기 위에 있어요.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9 플러스 24 플러스 b 얘가 16. 그러므로 b는 얼마게? 18? 아닌데요. 얼마게? 25 넘어가 마이너스 9. 0이네. b는 0이 되네. 오, 그래요. b가 0이네요. b가 0이란 말은 얘가 원점을 지난다는 뜻이네. 자, b가 0이면 상수항이 0이니까 fx가 원점을 지나가고 y는 mx는 이제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의 원점 0,0이 있고요. 자, 보세요. 이 직선하고 이 i가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되는 곳은 접하는 상황을 만들라는 뜻이고, 접하는 상태는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접하는 거 2개가 되겠네요. 접하는 거는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0,0에서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겠네요. 이해되니? 그때 n값에 뭐를 구하세요? 곱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미사 알겠니? 기울기 2개를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때 n값은 f'의 0값이 될 테니까 f'의 0값은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얼마? 24. 이때의 기울기도 구해야 되겠죠? 이때의 기울기, 접선을 지나갈 때 기울기는 그냥 이 점 좌표를 뭐 a, 블라블라 fa라고 잡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저 점의 좌표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저 점의 좌표를 바로 찾아내고 싶으면은 비율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요 점에서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곡점은 변하지가 않고, 다시 이 점에서 뭐하니까? 접하니까 거리만 측정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0이었고 변곡점까지가 2칸, 1칸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0이야. 변곡점까지는 얼마야? 3까지 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한 칸당 얼마씩? 2분의 3씩. 여기서 2분의 3만 더 가면 돼. 3에서 2분의 3을 더 가면 되니까 요 점의 x좌표는 3 플러스 2분의 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간격이 지금 얼마씩이니까? 2분의 3씩이니까 이 간격도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그래서 3에서 2분의 3을 더해야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의 n값은 f'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3 더하기 2분의 3, 2분의 9를 대입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풀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2시니까? 네. 조금만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읽어주세요.